문재인 대통령님, 어제 KBS와의 대담 잘 봤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에 대해서 말씀 주신 거 쭉 잘 기록하고 잘 들어왔습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내년부터는 경제부처의 업무 보고를 1월 달에, 그것도 대통령께서 각 장관들로부터 직접 좀 받아주십시오. 금년에 3월이 넘어서야 그것도 총리께 서면 보고를 각 장관들이 드리고, 그걸 모아서 총리가 대신해서 30분간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다는데, 보고 있는 국민들 참 불안합니다. 너무 평화 문제, 미국 문제, 북한 문제에 매달리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통령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가장 높을 때가 80%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반 정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경제에 대해서는 똑같은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반 23%입니다. 국민들은 힘들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80%는 지금 하고 있는 경제정책 좀 바꾸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 전문가 10분 중에 9분은 현재 우리 경제가 위기이거나 위기 직전 단계에 있다. 그리고 그 중에 반은 지금 바로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 경제 정말로 망하게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개발 계획을 시작한 지가 60년 채 되지 않습니다. 1962년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시작했을 때 그 지표들 눈에 선합니다. 북한이 1인당 국민소득이 그때 120불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80불이었습니다. 북한의 수출이 1억 불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반인 5천만 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60년 채 지나지 않는 지금, 대통령께서 어제 KBS 대담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는 3만 불 소득, 세계 수출 6위국, 인구 5천만 해서 3050 클럽에 가입해 오는 국민의 피와 땀을 청와대와 정부와 정치인이 같은 마음으로 엮어내서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최근 2년간에는 모든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우리 경제 내리막 탄 길이 너무 가파르다. 그 결과로 국민들 생활은 지나기 힘들다.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때는 위기가 바깥으로부터 왔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대통령과 함께, 정치인과 함께, 정부와 함께, 기업과 함께, 심지어는 자기 집에 있는 아이들 돈반지, 돌반지, 금반지 팔아서 국가에 도움을 보탰습니다. 그래서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제 위기는 우리 안으로부터 우리가 만든, 그것도 국민의 대부분은 찬성하지 않는, 청와대에서 지시하고 여당에서 주도하고 정부에서는 집행만 하는 그 경제 정책으로 경제 실적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성장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투자는 21년 만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대통령님, 국내의 기업들의 설비 투자는 21년 만에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해외 투자는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56조 원, 우리 민간의 설비 투자 전부 다가 150조 정도 넘는데 3분의 1 이상이 해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는 더 빠릅니다. 그냥 우리가 해외 투자라고 말씀드립니다만은 해외 탈출입니다. 국내 투자하지 않습니다. 수출 5개월째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소비 최근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니까 성장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고, 성장이 마이너스로 가고 하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내걸으셨던 일자리는 과거 정부 평균의 3분의 1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는 질은 좋아지고 있는데 총량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거 보고 모든 분들이 저한테 전화 주고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께서 또 정부에서 발표한 3월 달에 25만 명 늘었다 하는데 대부분이 공공부문에서 정부 돈 써서 늘어나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정작 늘어나야 될 민간의 제조업은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줄어들어오던 농업 부분이 갑자기 대통령님 들어서고 난 이후에 8만 명에 확 늘어나고 있습니다. 30대, 40대 가장의 일자리는 30만 개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대신에 집에서 쉬셔야 할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일자리는 그 이상 늘었습니다. 고용의 질이 좋아졌습니까? 25만 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일주일에 36시간 일하면서 한 달에 한 160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 그 정도 돼야 일자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은 40만 개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하루에 2~3시간 하는 알바 자리, 이런 자리가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빈부격차도 가계소득 기준으로 보니까요, 형편이 어려운 하위 20% 분들은 1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대신에 상위 20%는 10%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통계 작성한 이후에 가장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 모든 것들이 처음 만들어내신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그 내용으로 최저임금 벼락 인상, 졸속한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그리고 기업을 질시하시고 힘을 빼시고 노조에 힘을 실어준 정책, 그리고 국민 세금으로 재정을 뿌려서 일자리 만든 정책, 그 다음에 대통령의 케어 정책, 탈원전 정책, 4대강 부순거, 위세먼지 대책,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실망을 엮어내서 국민들 마음이 80% 이상이 경제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이름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 징비록이라고 했습니다. 이 작성 과정에는 정말 교수님들요, 이 야당 가지고 우리 정치인은 그렇다 치고 교수님들께서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이 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집필에 참여 전국에 있고 그만큼 나라가 풍전등화다, 경제가 풍전등화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징비령이라고 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1592년부터 시작된 7년간의 임진왜란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이 외란을,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데 주역을 했던 서해 유성룡 선생, 당시에 영의정 병조 판서를 하셨고 또 민정과 군무를 총괄하는 책임을 지면서 잘 아시는 유명한 두 분의 사람을 발탁하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 육지에서 권율장군 청구하고 등용시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신 후에 은퇴하시고 고향 경북 안동에 낙향해서 쓰신 책이 징비록입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고 경과는 어떻고 그때 국민들의 찬성은 어떻고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어떤가, 그 머릿말에 피를 들면서 참으로 백성들에게 황송하고 부끄럽고 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라고 시작한 내용입니다. 징비록, 징계할 징자, 삼가할 비자, 자기를 미리 징계해서 후환이 오지 않도록 삼가해가는 생활을 국가도 해야 되고 개인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징비록으로 정했습니다. 1장 총편에는 소득주도 성장부터 탈원전, 부동산 대책에 이르기까지 잘못된 정책에 대한 논리적 평가가 있고 2편에서는 62개 세 항목에 따라서 원고와 도표와 그래프를 사용해서 대통령님 보시기에 아주 편안하게 해 올렸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려운 경제정책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 총리께서 하신 말, 경제부총리 각 장관이 하셨던 말씀을 발언록을 모두 기재를 해뒀습니다.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또 3년이 남았습니다. 제발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국민들이 꼭 바꾸어 달라고 하는 소득주도 성장 바꾸어 주시고 서해 유성룡 비망록에 반성을 겸해서 붙인 징비록을 기록하면서 전쟁에 몸을 던졌던 유성룡 선생 같은 인재를 좀 등용을 해서 두루두루 국민이 편하게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정책 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 대통령께 전달해 드립니다. 한번 보시고 잘못된 거 있으면 질책해 주십시오. 틀린 게 있으면 저희 야당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최대한 국민의 입장에서, 야당의 입장에서, 국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담담하게 써내려 갖고 그래프를 붙였습니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